자, 오늘 이제 시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시제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동작이라는 게 언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누가 나타내는 거, 동사가 나타내 주는 거. 즉, 시제라는 거 수하고 태하고 시제 이 세 개는 동사가 관여하는 거야. 그러면, 자, 시제라는 게 동작이 언제 발생했는지를 나타내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 동사가 아무 때나 과거를 쓰고 아무 때나 미래를 쓰면 되느냐? 그러면 문장에서 우리 독해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도대체 시제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시제라는 걸 표현하는 원칙이 있어. 그 원칙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행동 기준이야. 행동을 기준으로 한다. 행동을 기준으로 한다? 자, 요렇게 되는 거야. 원래 시제라는 거에 있어서는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 요렇게 세 가지밖에 안 나와야 돼. 그런데 자, 과거, 현재, 미래 요 세 가지인데 그러면 언제 과거를 쓰고 언제 현재를 쓰고 언제 미래를 쓰느냐? 자, 그러면 여기도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적어볼게. 그러면 과거에 일이 벌어졌는데 현재에는 그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무조건 뭐로 써라? 과거로 써라. 됐니? 자, 과거에는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는데 일이 벌어지든지 아니면 벌어지지 않든지 아무 상관없어. 미래에 일이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 아무 상관이 없어. 현재에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무조건 그때는 뭐로 써라? 현재로 써라. 그 다음에 현재고 과거고 간에 지금 일이 아직까지 벌어지진 않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때는 뭘 써라? 미래를 써라. 그럼 이런 형태야. 잘 봐. 내가 어제 수업을 한번 들었어. 이 수업을 들은 거는 어제의 일이야. 이때 수업 내용이 뭐냐 하면 물이라는 거는 어는데 영도시에서 언다라는 걸 배웠어. 그럼 자, 수업을 한 건 언제야? 과거 어제지. 그럼 I studied 해야 돼. 됐니? 근데 자, 물이 영도시에서 오는 거는 언제 얼어? 그러면 얘는 현재에도 얼고 과거에도 얼고 미래에도 영도시에서 얼겠지. 그러면 일단은 무조건 현재라는 게 들어와 있으니까 아무리 어제 배웠다 할지라도 물이 어는 거는 언제 시제로 써야 된다? 현재 시제로 써야 한다. 요런 게 뭐야? 행동 기준이야. 즉 한마디로 말해서 내용상에서 이 행동이 현재에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그거로 현재냐 과거냐 미래냐를 결정하는 게 시제에서 제일 첫 번째 원칙이야. 됐니? 두 번째,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잘 봐. 시간하고 시간을 얘기하는 거 그리고 조건을 얘기하는 거 그때 무슨 절에서? 부사절에서만이라고 얘기했다. 부사절. 그럼 시간을 얘기하니까 어떤 거 있어? when이라든지 아니면 뭐 before이라든지 이런 모든 시간을 얘기하는 종속 접속사들이 있지. 그건 선생님이 따로 표로한 게 만들어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조건 가는 건 어떤 거야? if라든지 아니면 unless라든지 이런 식의 종속 접속사들 얘들이 나와 있는데 얘들이 이 절이 명사절이나 형용사절이나 이런 게 아니라 무슨 절에서만? 부사절에서만. 그때는 이 절 안에 품사가 만약 미래라면 미래 대신에 뭐를 써야 한다? 현재를 써야 한다. 요거 좀 이따가 예제 보면서 다시 또 한 번 더 확인할게. 일단 원리 원칙만 머릿속에 확실히 넣어놓자. 됐니? 그 다음 세 번째, 이 두 가지 조건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에 그러면 문장에서 시간이라는 걸 어떻게 나타낼까? 뭐 동사 가지고 나타내면 되는데 이게 언제다 하는 걸 결정해 주는 거는 항상 뭐가? 부사라는 녀석이 시간에 대해서 모든 걸 결정해 준다. 됐지?
그리고 만약에 1, 2, 3이라는 이 개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제를 결정하려면 뭐 가지고 간다? 주절과 종속절은 일치돼야 한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봤듯이 내가 배운 거는 어제고 물이 어는 거는 현재다. 즉 명사절에서는 이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 그러면 이 주절과 종속절은 언제 일치시킵니까? 부사절일 때 일치시킵니다. 부사절에서도 실제적으로 이게 일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 그러니까 주절과 종속절에 일치를 시킨다는 게 이게 제일 하위법이야. 항상 뭐가 우선돼야 돼? 행동 기준이나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 미래 대신 현재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문장 안에서 시간을 얘기해주는 부사에 맞춰가지고 가야 하는 형태야. 거의 모든 문법서에서 시제 일치라는 개념이 나와버리면 주절과 종속절의 일치라고 얘기하면서 뭐 예외 조항을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시제 일치라는 개념이 아니라 문장에서 시제를 어떻게 표현할까에 대한 얘기인데 그거는 무조건 1, 2, 3이 우선순위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어떻게 된다고? 주절과 종속절, 특히 부사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절과 일치시켜라. 됐니? 요거 가지고 시제를 결정을 하고, 됐니? 그 다음에 동사를 이용해가지고 과거다, 현재다, 미래다를 다시 표현해줘야 돼. 그러면 요 네 가지가 문장에서 시간이라는 게 언제, 이 동작이 언제 일어났냐에 대해 가지고 얘기하는 기준점이다. 됐니? 근데 우리가 흔히 시제라고 얘기를 할 때 진행형하고 완료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제는 현재, 과거, 미래 이 세 가지밖에 없어. 그러면 진행형하고 완료형은 도대체 뭡니까? 진행형하고 완료형은 그 시제 안에서 동작이 진행되고 있느냐 아니면 과거부터 해온 동작이냐 이런 형태의 동작의 형태를 얘기해 주는 형태야. 그러면 그 녀석들도 한번 볼게. 그러면 진행형하고 완료형이 어떻게 되느냐? 자, 제일 첫 번째 진행형. 진행형은 딱 요거야. 진행, 나갈 진짜에 행동하다 할 때 행자. 그러면 뭐야? 동작이 앞으로 나아간다. 즉 동작만이 진행된다라는 개념이야. 그러면 결국에는 예전에는 이 시험 문제가 뭐로 나왔었느냐 하면 이 동사가 진행형을 쓸 수 있는 동사인지 없는 동사인지 만약에 wear이라는 동사가 있으면 그냥 만약에 안전벨트를 매고 있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wear를 썼을 경우에는 진행형이 불가능하지만 fasten이라는 형태의 안전벨트 매다라는 그 형태를 쓸 때는 이게 진행이 될 수 있어. 똑같은 건데 어떻게 해서 이게 진행이 되고 안 되냐? 그냥 어쩔 수 없이 이게 다 외워야 되는 수밖에 없었어. 근데 이제는 이 패턴에 대해 가지고는 더 이상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문장을 잘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행형은 개념만 이해하고 표현형만 보고 갈게. 진행형은 뭐라고? 동작만이 진행한다. 즉 동작 동사는 진행하지만 상태 동사는 진행할 수 없다. 요거 한 개 하고 진행형의 형태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비동사 다음에 ing인데 이 ing는 무슨 ing? 현재 분사인 ing, 동명사는 아니다. 현재 분사 ing가 들어왔을 때 이 녀석을 뭐라고 한다? 진행 형태. 그리고 동작이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를 얘기하는 거야. 됐지? 실질적으로 현재 진행형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미래를 얘기하는 부사나 부사 구하고 합해가지고 얘가 미래를 대체하고 이런 형태들도 있는데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패턴들만 다 짚고 가자. 됐지? 두 번째, 완료형이라는 게 있는데 완료형이라는 건 뭐냐 하면 딱 이런 느낌이야. 잘 봐. 이해를 해야 돼. 완료형이라는 거는 뭐냐면 완료됐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perfect tense라고 하거든. 완벽한 시제라고 얘기를 해. 즉 완료가 아니라 완벽형이야. 그러면 완벽형이라는 게 뭔데요?
원래 시제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그리고 미래가 있는데 이때 동사에 과거다 현재다 미래다를 쓰면 과거 그 한 시점에서의 데이터, 현재 한 시점에서의 데이터, 미래 한 시점에서의 데이터 요 점에 대한 개념밖에는 없어. 요게 뭐라고? 시제가 이야기해주는 형태야. 그러면 시제라는 거에서는 분명히 그 시점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완료형은 왜 완벽한데요? 자, 만약에 현재 완료라고 하면 그 현재보다 한 시제 더 먼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 안에 모든 데이터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개념이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 I lost my watch 해버리면 요거하고 그 다음에 I have lost my watch 요렇게 했을 때 하고 자, 요때는 지금 시제가 뭐냐 하면 lost라는 과거 형태야. 그러면 나는 과거에 이때 분실을 했습니다. 근데 분실했는데 현재는 그러면 어떤 상태입니까? 모르는 상태야. 이 시기를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전혀 몰라. 그런데 I have lost my watch라고 하면 내 시계를 과거에 분실을 했는데 그 분실했는 상태가 언제까지? 지금까지도 계속 분실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게 뭐라고? 완료 형태야. 그러면 전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 중간 과정까지 싹 들어가 있는 요 완료 형태가 완벽한 시제 맞지? 그래서 완료형이라는 거는 요런 식의 기간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완벽형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자, 선생님 그러면 이게 점의 개념인지 기간의 개념인지는 어떻게 압니까? 얘들도 그러면 결국은 누가 결정해준다? 시간에 대한 거는 무조건 부사가 결정해준다. 만약에 since 1999라고 하면 1999년부터 그 이래로 줄곧 이런 개념이니까 지금까지라는 기간의 개념 설정되지. 그때는 무슨 형태 쓰라고? 완료 형태 써야 된다. 근데 만약에 이게 in 1999였어.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야? 1999년에 요 점에 대해서 얘기하지. 이때는 그럼 어떻게 해? 완료라는 형태를 쓰면 틀린 형태야. 그럼 뭐 써야 되지? 과거 시제를 써야 되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 요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한 형태인 완료형이라는 시간 표현법이 생긴 거야. 됐니? 그러면 완료형이라는 거는 현재 완료라는 게 있어. 현재 완료라는 거는 결국 무슨 말이냐면 한 시제 과거, 즉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이야. 그러면 과거 완료라는 건 도대체 뭡니까? 과거 완료라는 거는 잘 봐. 현재 완료는 분명히 현재고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 기간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과거 완료라면 과거보다 더 먼 과거라는 개념을 집어넣어야 되지. 그런데 과거보다 더 먼 과거가 있어? 없는데? 그래서 이때 만들어지는 게 뭐? 대과거라는 개념이 만들어져. 그러면 선생님 대과거라는 게 뭡니까? 큰 과거입니까? 그러면 이 표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 자, 나는 오늘 지금 현재 됐니? 뭘 배우고 있느냐면 1억 년 전의 지구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 나는 어제 공부를 했는데 조선시대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었어.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이니까 얘는 현재고 어제니까 얘는 과거다. 그러면 오늘 배우는 게 1억 년 전 지구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보다 과거는 뭐밖에 안 되지? 과거밖에 안 되는 거야. 아무리 1억 년 전이라도 과거야. 근데 어제 배운 내용이 어제 배웠다라는 게 과거인데 과거의 행인데 조선시대는 그 과거보다 훨씬 더 먼 과거지. 됐니? 그러면 이때 개념이 뭐야? 대과거라는 개념이야.
즉 어느 만큼 더 뭐냐가 아니라 과거라는 게 존재를 하고 그거보다 더 먼 과거라는 개념으로 쓰이는 게 뭐라고? 대과거라는 개념이야. 그러면 과거 완료는 현재 완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럼 과거 완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대과거부터 과거까지라는 기간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요때 이 대과거라는 게 만들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자 봐. 내가 만약에 아침에 양치질을 하고 밥을 먹었는지 아니면 밥을 먹고 양치를 했는지 얘가 그냥 단순히 and로 연결됐을 때 물론 and가 and then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게 먼저고 뒤에 나오는 게 뒤에다 이런 개념은 있는데 뭔가 그냥 단순하게 and 가지고는 야의 순서를 갖다가 명확하게 말하는 게 어려울 때가 있어.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게 먼저 일어났는지를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되지. 그러면 항상 먼저 일어났는 거를 뭐로? 대과거로. 나중에 일어난 거를 과거로.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요 개념 나오는 거 보이지. 요런 식으로 어떤 동작의 전후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대과거의 개념까지도 과거 완료에는 붙어 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라는 기간의 개념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과거 완료는 대과거부터 과거까지라는 기간의 개념이 한 개 있는 데다가 플러스 대과거라는 시점의 개념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녀석이야. 그러면 대과거라는 건 항상 뭐지? 과거보다 더 먼 과거라는 개념이야. 이해돼? 요까지가 완료형의 개념이야. 그런데 완료형이 애들이 어려워하는 게 중학교 때 이런 거였어. 완료의 의미가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이 네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이 의미가 어떻게 해서 쓰이느냐 이런 느낌이야. 완료라는 개념은 어차피 이거 네 개 다가 다 기간에 대한 개념이야. 완료는 뭐냐면 과거의 일을 시작을 했고 그 일이 현재 상태가 종료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이야기할 때 쓰는 게 뭐? 완료. 무슨 말이냐면 I have already finished my homework. 나는 이미 내 숙제를 끝내버리고 없어요. 이런 개념이야. 경험은 뭔 말이냐면 얘는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요 기간에 대한 개념인데 얘는 행동이 쭉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기간 동안에 몇 번이냐라는 빈도의 개념이야. 즉 나는 호랑이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I have ever seen a tiger. 나는 호랑이를 본 적이 있어요. 한 번을 봤든 두 번 봤든 한 번이라도 본 적은 있다. 요렇게 얘기할 때가 뭐야? 경험. 그 다음에 계속은 뭐냐면 동작이 발생을 했는데 이 동작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요게 뭐? 즉 거의 진행의 의미하고 가까워. 요게 뭐? 계속. 결과하고 계속하고 헷갈리면 안 돼. 자, 결과는 뭐냐 하면 요때 일이 시작이 되고 그 행동은 이미 여기서 종료가 된 상황이야. 아까 전에 했던 거 있지. 내가 시계를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거는 이미 그때로 끝난 거야. 근데 뭐가 지금까지 계속 와 있느냐 하면 얘는 그때의 상태가 아직까지도 계속되어집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즉 얘는 뭐야? 진행, 동작에 대한 얘기고 얘는 상태의 계속, 이거 계속하면 좀 헷갈리네. 얘는 뭐냐면 상태의 유지에 대한 얘기야. 그럼 얘는 뭐? 상태에 대한 이야기야. 요 네 개가 완료의 궁극적 의미라는 녀석이야. 자, 개념은 완료라는 거는 어떤 개념이다? 기간의 개념이다. 됐니?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의 개념이고 과거 완료는 대과거부터 과거까지의 기간의 개념이고 하지만 과거 완료는 대과거라는 시점의 개념도 분명히 들어가 있다.
요까지가 뭐? 시제에 대한 정부야. 됐니? 자, 시제라는 게 현재다, 과거다, 미래다. 그리고 시간 그때 상태의 동작의 형태를 얘기하는 진행형과 완료형. 요거만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실제적으로 시제 문제는 거의 다 끝나버려. 자, 지금부터 예제 한번 볼게. 자, student with 자, 전치사 나왔지? high grade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다. 자, 그러면 주어 나오고 동사 나왔다. 얘들이 지금 organize 하는 게 뭐더라? 그들의 시간을 organize 하더라. 그러면서 지금 콤마가 들어오고 뒤에 ing 나왔다. 그러면 주어 동사 나오고 ing 나왔어. 끝까지 오면 되지. 자, planning 하는 게 뭐지? plan, 무엇을 계획하다. 됐니? 얘를 갖다가 ing 붙여서 분사 형태로 만든 거지. 그러면 뭐뭐을이라는 게 있으니까 얘는 항상 뒤에 뭐가 필요하지? 목적어. 그러면 목적어라는 거는 항상 품사가 뭐가 돼야 되지? 명사. 그러면 지금 여기에 when이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이까지 이 절의 품사는 무슨 절? 명사절. 그러면 명사절이라는 얘기는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한 얘도 분명히 when이라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지만 조금 전에 우리가 할 때 얘기했던 거는 시간 조건의 부사절이었지. 근데 얘는 뭐야? 시간의 명사절이지. 명사절이고, 자, 계획이라는 거는 앞으로 할 거에 대해서 짜는 게 계획이다. 이때까지 해온 거에 대해서 짜는 게 계획이다. 앞으로 할 거에 대한 계획. 그러면, 자, 행동 기준으로 뭐지? 앞으로 일어나야 될 거지. 그러면 미래 써야 되지? 근데 이번에 시간 조건 부사절에는 해당 안 되지. 왜? 명사절이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뭐 써야 된다? 아, will complete를 써야 되는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돼? 쉽지? 자, 그 다음 거 한개 볼게. until 나왔다. until 그러면 콤마 주어 동사까지 일단 가자. 자, until photography가 was invented 될 때까지는 그럼 자, 요렇게 해서 자, 요때 사진이라는 게 요때 개발됐어. 요때가 언제야? 과거지. 됐니? 왜? was 있으니까. 대부분의 미국 애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뭘 본 적이 없어야 돼? 앞으로 볼 적이 없어? 왜? 이건 현재니까. 아니잖아. 과거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돼야 되지. 그러면 과거보다 더 먼 과거 됐니? 대과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제까지? 사진이라는 게 발명되어진 과거까지. 아, 대과거부터 과거까지라는 완료 개념. 그럼 무슨 완료? 과거 완료. 아, 그러면 had never seen이구나. 보여? 별로 안 어렵지? 계속 가볼게. 자, 그 다음 if we don't have the time or money to travel for a month 됐니? 콤마 주어 동사 됐지? 그럼 자 만약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는 만약 뭐뭐라면 지금 문장에서 주어 동사 여기 있고 문장 앞에 나왔으니까 얘는 분명히 부사절일 거야. 그럼 조건의 부사절이네? 근데 얘는 지금 미래 시제가 아니지. 아, 현재 시제구나.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우리 1, 2, 3, 4, A, B에서 2번에 해당 사항은 없다. 됐니? 2번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don't have 쓰면 되고. 그럼 시간이나 돈이 없다면 조건절이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맞지? 근데 잘 봐. 우리가 기다리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기다리는 건 뭘 기다려야 돼? 앞으로 올 미래를 기다려야 되지. 선생님, 저 부사절하고 주절하고는 무조건 시제를 일치해야 되니까 얘도 do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도 답은 맞아. 근데 잘 봐. 언제까지? 미래에 닥칠 요때까지. 그럼 will을 써야 되지. will을 써야 되는데 이게 하필이면 지금 잘 봐. until이 뭐지? 시간을 얘기하는 무슨 절이 돼 있어?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기다려. 문장 끝났어. 그럼 얘가 지금 부사절이지. 아, 시간 부사절에서는 미래를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미래 대신에 뭘 써야 합니다? 현재를 써야 됩니다. 아, 그래서 do라는 게 오는군요. 됐냐? 쉽지? 요까지가 일단 시제에 대한 얘기야.
그러면 이제 시제라는 걸 다 배웠는데 영어에서 시제를 이용해 가지고 표현하는 되게 멋진 방법이 한 게 있어. 그 녀석이 누구냐? 바로 가정법이야. 가정법? 가정법이 뭐지? 그냥 가정하는 거요? 어떻게 가정할 건데? 그러면 가정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이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 그러면 어떤 특정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의 반대 상황을 제시해야 돼. 그게 뭐야? 가정이잖아. 근데 상황에 대해서 반대를 제시해버리면 그냥 부정문, 긍정문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가 그게 아니라 이거는 가정입니다 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얘는 한 시제 과거로 표현해야 돼.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한 시제 과거라는 형태니까 만약에 현재 상황이다. 현재 상황에서 대해서 지금 반대 상황을 제시해야 된다. 그럼 무슨 형태 들어와야 돼? 과거 시제를 빌려서 써야 된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되지? 가정법이라는 형태가 돼버려. 그러면 가정법은 도대체 왜 쓰는데 특정 상황에 대해서 가정이나 상상이나 소망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뭐라고? 가정법. 그럼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지 한번 볼게. 자, 첫 번째. If I were an angel. 내가 지금 천사라면, 내가 천사야? 그 절대 불가능해. 근데 내가 천사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상황에 대해서 반대 상황이 제시됐지.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날아갈 건데 너 절대로 못 날아가. 그러면 상황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했어. 그러면 이걸 갖다가 만약에 현재 시제로 쓴다면 내가 천사면 나는 날 수 있다. 뭐 이런 형태밖에 안 되는 거야. 그냥 조건만 되는 거야. 이걸 갖다가 애틋함 이런 걸 갖다가 묻어내고 싶어. 그래서 뭘 쓴 거야? 현재를 쓴 게 아니라 한 시제 과거인 were과 would를 쓴 거야. 요때 주의해야 될 게 종속절의 비동사는 반드시 과거 형태로 쓸 때 뭐 쓴다? was를 안 쓰고 were를 쓰고 주절의 형태에서는 우리는 뭘 집어넣는다? 조동사를 한 개 집어넣는다. 왜 조동사를 집어넣냐면 어차피 가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건데 이랬을 건데 이렇게 됐어야 하는데 이런 개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동사에다가 뉘앙스 한 개 붙여주기 위해서 조동사를 집어넣는 게 대세야. 됐니? 그 다음 질문. 자, it is time. 지금 바로 그 시간이야. 어떤 시간이야? 네가 자러 갈 시간이야. 왜 지금 자러 가야 되는 시간이라고 얘기해? 네가 안 자고 텔레비 보고 놀고 있으니까. 됐니? 됐지? 그러니까 네 자러 가야 되는데 왜 안 자러 가고 있는데 라는 걸 표현하고 싶어. 그래서 이때 뭘 쓴 거야? 분명히 is라는 형제 형태지만 뒤에서는 뭐 썼지? 한 시제 과거인 과거를 이용했지. 선생님 이거는 if 없는데요. if 없으면 가정법 아닌 거 아니에요? 가정법이라는 게 if가 있다가 아니라 뭐지? 특정 상황에 대해서 반대 상황을 제시하고 그거보다 한 시제 과거로 표현하는 형태. 이걸 뭐라고? 가정법. 그럼 한 개 더 보자. 자, I wish. 내가 원하는데, 내가 뭘 원하고 있는데, 지금 원하고 있어? 지금 원하는데, 내가 벌었기를 원하는 거야? 근데 여기 바로 뭐 있어? now가 있는데? 현재인데? 현재인데 여기 뭐야? 왜 과거를 썼지? 왜 과거 썼어? 그래. 지금 돈 못 벌고 있으니까. 더 많은 돈을 갖다가 지금 내가 벌기를 바랬는데, 이 개념으로 쓴 거야. 됐니? 요런 게 가정법. 또 한 개만 더 볼게. 자, he looks. 그는 보여. 뭐처럼 보여? 부자인 것처럼 보여. 그럼 부자인 것처럼 보이면 he is rich. 그는 부자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요 개념은 뭐냐 하면 그냥 봤을 때 부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그런데 뭐야? 부자인 것 같아. 그러면 부자야 부자가 아니야? 그거에 대해서는 몰라. 보이는 거는 부자인 것 같은 거야. 근데 여기 were를 써버리면 분명히 지금 현재인데 왜 과거를 썼지? 얘는 부자가 아닌데 쟤 부자과 같이 행동해? 이런 형태야. 됐니? 어떤 특정 사실에 대한 반대 상황 제시. 돼? 요게 지금 가정법. 가정법 좀 더 볼게. 자, I don't have enough money. 내가 지금 돈이 충분히 없어. 지금 돈이 없는 상태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렇지
않았더라면 I could buy, I could buy. 내가 살 수 있다고? 내가 돈 없다 그랬지. 내가 그걸 산다 그랬지. 불가능하지. 상황에 대한 반대 상황. 그래서 지금 뭐 들어왔어? 아, 조동사 과거 형태 넣었구나. 이게 뭐라고? 가정법. 됐냐? 그 다음에 한 개 또 예제 더 볼게. 요 녀석을 그대로 내가 다시 표현을 해볼게. I could buy it. 내가 그걸 살 수 있었어. 하지만 지금 돈이 없어? 이게 무슨 말이야? 아, 내가 그거 살 수 있는데 지금 현재가 나왔는데 얘가 뭐 나왔어? 과거 나왔지. 그러니까 나 지금 살 수 있었는데 못 샀다란 얘기지. 왜 못 산 거야? 아, 돈이 없어서. 자, 아까 전에 otherwise 나왔을 때 앞에 뭐? 직설법, 뒤에 뭐? 가정법. 그 다음에 but 나왔을 때 지금 앞에 뭐? 가정법, 뒤에는 뭐? 직설법. 선생님, if 없어도 가정법 만들 수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 가정법이라는 건 if가 있다는 거 아니야. 뭐 하자는 얘기야? 상황의 반대를 제시하기 위해서 한 시제 과거를 쓴다. 요게 뭐라고? 가정법. 왜 쓴다? 어떤 소망이나 염원이나 이런 형태를 갖다가 나타내기 위해서. 됐지? 자, 그 다음에 한 개 또 볼게. 자, if it were not for your help. 자, 네 도움이 없었더라면 그럼 어떻게 된다고? I couldn't pass the exam. 내가 그거 시험을 통과를 못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얘는 뭘 얘기하는 거야? 아, 네 도움 때문에 내가 시험에 통과했다. 고맙다. 감사를 얘기하지. 근데 가정법에서 이 if라는 녀석을 생략을 할 수가 있어. 그럼 if를 한번 생략해 볼게. if 생략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 응? 주어 동사 그런데 뭐가 없지? 지금 접속사가 없지. 그럼 이건 문법이 돼? 안 되지. 그래서 이거 틀린 문법이 돼. 그러면 if는 생략했는데 이게 문법에도 맞으면서 가정법이라는 걸 알려주는 형태를 쓰고 싶어. 그때 사용하는 게 우리가 뭐 쓴다? 주어 동사의 도치라는 형태를 쓴다. 그러면 저봐, were it not for your help. 아, 요런 식으로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되어 있고 동사가 두 개나 나와 있는 요 형태. 이거를 우리는 if 생략 도치 구문이다. 요렇게 얘기하지. 그런데 요건 언제만 가능하다고? 가정법에서만 가능합니다. 됐지? 그래서 우리 수일치에도 있지? 가정법에서의 if 생략 도치 구문에서 도치가 일어납니다. 자, 요 형태에서 잘 봐. were it not for 이라고 하면 의미가 어떻게 돼? 네 도움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 녀석을 전치사 형태로 but for이나 아니면 without을 써서 나타내도 아무 상관이 없어. 됐니? 무슨 형태에서? were it not for 아니면 어떤 형태? 이걸 과거 완료로 고쳐보자. had it not been for 요 형태에서. 그러면 had it not been for이든 were it not for이든 둘 다 뭐로 바뀔 수 있다? but for이나 without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럼 선생님 이게 과거예요? 아니면 과거 완료예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면 되지? 뒤쪽에 과거 나와 있으니까 과거 쓰면 되는 거고. 됐니? 만약에 뒤에 I couldn't have passed 이렇게 나와 있다면 아, 뒤에 지금 이 부분이 과거 완료니까 얘도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 왔구나. 그렇게 판단하면 되지. 됐니? 요까지 일단 가정법 예제 우리 많이 안 봤다. 가정법은 if가 있다고 해서 가정법이 아니고 어떤 형태? 상황에 대해서 반대 상황을 제시하면서 한시제 과거라는 걸로 표현한 형태.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 애틋함이나 어떤 우리의 소망이나 염원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뉘앙스를 풍기는 거. 됐니? 그런데 이런 식으로 뭔가라도 뭐 개념이 있으면 읽어보고 아 이렇구나라고 하면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조동사 해부 PP가 나오면서 가정법이라고 얘기하는 케이스가 있어. 그게 얘들이야. 뭐냐 하면 조동사, 특정 조동사 다음에 have pp라는 완료라는 형태를 쓰면 그때 특정 조동사들은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특정 조동사들은 과거에 대한 추측에 대해서 얘기를 해. 그때 사용하는 게 뭐? should, could는 뭐에 대한 거?
가정에 대한 거. must하고 cannot하고 may, might는 뭐 과거에 대한 추측에 대한 거. 이러니까 감 잘 안 오지. 예제한 게 볼게. 자, you should have studied hard. 그럼 should 나왔지. have studied 나왔지. 이건 뭐야? 야, 너 공부 안 하고 뭐 했어? 너 공부했어야지. 딱 요런 뉘앙스. 됐니? 그런데 다음 거 보자. You must have studied hard. 이렇게 하면 이때는 지금 뭐 나왔지? must have pp 나왔지. 그러면 니 진짜 공부 열심히 했는 것 같네. 요렇게 되는 뉘앙스야. 두 개가 완전히 조동사 관계 가지고 달라져 버린다. 됐니? 그래서 요 조동사들 반드시 익혀놓고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는 지금 뭐 가정법이나 이런데 뭐 시제일치 이런 패턴은 아닌데 지금 많이들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요 부분이야. 이건 뭐냐 하면 자, 앞에 어떤 단어가 있는데 어떤 분들 이걸 갖다가 뭐 주장의 어떤 동사라고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건 동사는 아니야. 요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야. 어떤 의미? 주장, 요구, 명령, 제안에 대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 뭐 이게 분사라도 되고 동명사라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 됐니? 얘들 뒤에 잡아. 주장하고 요구하고 명령하고 제안을 하는 이유가 뭐야? 너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시키기 위해서 쓰는 거지. 그러면 이 뒤에 주장이나 요구나 명령이나 제안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건데 그 내용 안에는 얘가 반드시 하라고 했으니까 얘도 반드시라는 should를 쓸 거야. 그러면 should의 의미가 뭐지? 반드시. 그러면 지금 앞쪽 반드시, 뒤쪽 반드시, 반드시가 두 번이나 중복되지. 그래서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생략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 심지어는 잘 봐. should not have라는 형태가 나왔을지라도 이때 should라는 걸 생략되면 뭐가 남지? not have라는 형태가 남아. 됐니? 이런 식으로 should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야. 그때는 항상 요 안의 내용이 당연히 해야 된다. 당위에 대한 개념일 때야. 즉 반드시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을 때만이야. 그게 안 들어가 있으면 이게 should 생략이 아니라 시제 맞춰서 가야 되는 형태야.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될 거야. 지금부터 볼게. 잘 봐. When it was suggested. 자, 뭐가 제시되어졌지? 요것이 제시되어졌지. 뭐가 제시됐냐? 우리가 쇼핑몰에 가자라는 개념이야. 됐니? 그러면 자, 이거 어떻게 해? 야, 우리 쇼핑몰에 분명히 가야 돼. 이런 형태로 들어오지. 됐니? 그러면 우리 반드시 이렇게 합시다라는 개념으로 들어왔어. 그러면 이건 뭐겠냐? 앞에 should라는 게 생략되어 있을 거야. 됐니? 근데 자, 뒤에 보니까 everybody but wife. 내 아내만 빼고 모든 사람들이 enthusiastic 했다. 그녀가 backed up 하면서 뭐라고 주장을 한 거야? 그녀가 이런 거를 원해요라고 자기 마음의 상태를 그냥 다른 사람한테 알려준 것 뿐이지. 그러면 이 insist가 언제적 얘기야? 과거적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이때 뭐 들어간다? 과거 형태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지금 제발. 우리가 쇼핑몰로 가자는 거는 반드시 우리 이렇게 다 같이 합시다라고 지금 제안한 거야. 됐니?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 빠졌어? should가 빠졌기 때문에 원형인 go가 들어온 거고 이때는 그녀의 마음 상태를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알리는 거 그냥 제시만 할 뿐이야. 됐니? 그렇기 때문에 이 주장하는 시점, 즉 언제야? 과거니까 wanted라는 형태가 들어왔지. 여기까지 이해돼? 요게 주요 명제라는 단어에 대한 should 생략 구문이야. 요까지가 시제 가정법 형태의 끝인데 실제로 요 부분은 암기할 것도 별로 없고 뭐 이해할 부분도 많이 없고 그냥 확실하게 이해하고 제일 처음에 1, 2, 3, 4 A, B 판단하고 그래서 해석해가지고 상황이 반대인지 체크하고 그로 인해가지고 이게 가정법인지 아닌지만 체크하면 얘는 되게 쉽게 끝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보면 될 거야. 계속 문제 풀면서 연습하자.